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 충격의 장세였죠. 이제 배터리 섹터에 사실 올인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장기 투자자를 지향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매일 시황을 좀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사실 장세는 예상치 못한 뉴스로 인해서 좀 충격의 장세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뭐 충격적이었다. LG엔솔 공장 증설 계획을 취소 혼란의 뉴스였죠. 이게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제 계좌도 거의 뭐 오늘 한 1억 이상 1억 정도 날라갔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환율 뉴스가 사실 그저께 정도에 나왔었어요. 사실 그 보고 좀 저는 외면을 했었는데 역시 좀 뭐 제가 그걸 뭐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서 뭐 매매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작은 리스크들이 이렇게 크게 사이드 이펙트로 발현되는 것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음, 일단은 전제 조건은 지금 배터리에 대한 상대적 시선이 지금 워낙 많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틀리면 한 방에 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팩트 여부를 제가 같이 한번 볼 거지만 공장 증설 취소 이슈는 시장을 강타하기는 충분했다. 다만 뭐 좀 너무 심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팩트 먼저 보게 되면은 엔솔 1조 7천억 규모 애리조나 단톡 공장 건설 전면 재검토, 이거 지금 바이든 왔을 때 했던 부분인데, 경영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 엔솔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왔죠. 이게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거 3월달에 발표했었는데 지금 이 왜 그러냐면 2분기 착공을 해가지고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2분기 원래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미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원래 1조 7천억이었는데 뭐 5천억 이상이 들어서 2조 중반대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져서 잠시 보류했다. 이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자비가 늘어난 만큼 이 물건에 판매할 때 가격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이 고객들하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JV 같은 경우 GM이나 테슬라하고 하는 것들은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주를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물량들이 많은 애들이 아닌 리비안, 뭐 루시드 이런 애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캐파가 크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100% 수주 형태의 그 증설이라기보다는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조율을 그 고객사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리스크를 부담이 가능한지 조율한 뒤에 최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 1, 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 매크로 이슈가 사실 배터리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GM까지는 뭐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죠. 뭐 여기에서 더불어서 얘기를 그럼 엔솔 밸류체인만 좀 빠지면 되지 왜 다른 데까지도 전체적인 오늘 섹터들이 전체 다 빠졌죠. 그 이유는 삼성 SDI고 SK온이 뭐 예정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랑 하고 SK온도 포드랑 하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인 1위 기업인 재검토에 돌입하자 투자 계획의 변동은 없지만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지 못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 확실히 시장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엔솔 당사자 같은 경우는 5% 정도 빠졌고 소로섬 다 빠졌습니다. 지금 뭐 원익비엔이 파워로직스 이런 쪽은 전기차 너무 많이 빠졌고 전기차 충전소 폐배터리 이쪽은 좀 뭐 반등은 했지만 솔첨 반등한 수준도 아니죠. 솔첨이 4%, LNF가 거의 최악의 타격이었어요. LNF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거는 GM은 영향 없다. 이런 GM 합작을 포스코랑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인캠, 뭐 코스모시스 소재, 에코프로 BM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주전자력, 첨보, SKC, 세로닉스, LG화학이 또 그러니까 오늘은 LG화학하고 사실 LNF가 제일 때려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참 저도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근데 뭐 뒤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결론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STI, SK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취소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이제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긴 하죠. 1.7조의 이거 큰 규모의 그 공장이 취소된다는 거니까. 결론은 미들급 보급형 양극재는 위기일 수 있지만 결국 지나갈 이슈로 판단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 1, 2개월 또 이거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펀더멘탈에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이제 항상 판단을 했는데 뭐 사실 좀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기는 쉽진 않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진짜 취소되는 거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결국 캐파를 나눠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와 엔솔이 더 큰 이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슬라처럼 확정적 수주를 받은 상황이 아니고 선제적 느낌이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미들급 양극재 쓰는 요소 부분이 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만 GM 같은 것은 계속하니까 포켓은 그 사람 맞고 LG화학이 사실 얻어먹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이 양극재 시장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이 되면 양극재 시장이 성숙화되면은 이제 다들 보급 이제 스페셜티 소재에서 커머디티 소재로 바꾸기 때문에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 맞는데 오늘 같은 뉴스는 사실 갑자기 나온 뉴스죠. 이게 경기 침체가 사실 배터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이유는 이 수요 그 자동차 수요가 워낙 지금 밀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투자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금융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 원자재 값이나 금융 비용이 특히 워낙 뭐 1조 2조면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조달을 일부 많이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끼쳤던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외면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3일 전에 뉴스도 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뭐 검토 이렇게까지 갈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괜찮은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밸류 체인이 있다고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체인이 있고 GM 체인이 있고 이제 기타 짜잘한 체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체인은 아시다시피 LNF가 제일 뭐 압도적으로 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NCME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GM 체인은 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GM NCMA 뭐 NCM 811 뭐 이 정도 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할 거죠.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 LG화학하고 같이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타 체인인데 LG화학 있고 유무코어가 또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플러스 뭐 이게 다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포케나 일부 뭐 다른 데다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기타 체인이 워낙 더 커지게 되면은 이 포케 물량이나 LNF나 더 물량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LNF는 테슬라 체인에도 납품하기 바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먼 미래이긴 하지만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제일 봤을 때 이 기타 체인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기타 체인이 얘네들한테 뭐 하이니켈 LNF께 가는 것은 사실 아니죠. 이 테슬라한테도 지금 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근데 다만 뭐 NCM 622 이것도 아예 NCMA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것들이 비중이 60,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SK 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비중이 좀 작죠. 그래서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GM 체인이나 기타 체인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타격은 사실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LG화학인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서로 영향이 있긴 하니까 말씀하듯이 이런 캐파가 늘어나면 다른 데서도 충분히 그 밸류체인 전체에서 캐파를 조금씩이라도 꼼꼼히 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뉴스임은 틀림없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에 약간은 워낙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확실시 된다고 하면 LG화학이 제일 때려 맞는 게 맞다. NF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협상하려 할 것 같다. 루시드 신생 업체들하고 다른 삼성 SD하고 뭐 동일한 내용에서 전체가 빠졌다 섹터가. 그래서 아까 뉴스를 말씀드렸죠. 수주 기반으로 루시드나 니콜라 이런 애들한테 가격 인상 이야기도 좀 해보고 마진 협상도 좀 다시 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금융비용들이 늘어나니까 내가 니네 뭐 10마진 정도 생각했었는데 안 되겠다 11% 정도 이거 하고 변동비로 이런 금융비용이나 원자재 값들에 대해서 더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원자재 값은 당연히 가격 인상 반영했을 거예요. 그때의 시세로. 근데 이런 금융비용에 대한 분담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굳이 언론에 냈던 이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에 좀 강수를 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솔에서 그 뒤늦게 뭐 좀 아직 취소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할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빠질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다른 관리를 하는 문의 계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오늘은 다른 부분은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LNF하고 세로닉스를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좀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악재까지 나왔죠. 뭐 그 독일에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해가지고 현대차 지금 아이오닉 6가 디자인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날인데 여기에 독일 압수수색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쪽 현대차가 또 안 좋으면 또 결국 뭐 배터리도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모빌리티 쪽과 배터리 쪽 모두가 최악의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뭐 이것도 다시 한번 악재 환율 영향에서 1.7조에서 2주 중반대로 늘어났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와닿던 뉴스 같아요. 이것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또 코멘트를 또 해주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본문이 아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올 초에 신규 투자 발표가 있었다. 원통형 전지다. 그래서 해당 지역 최초 설비의 주요 공개사는 말씀드렸듯이 루시드, 니콜라드 신생 EV다. 그래서 실제로 엔솔이 계획한 테슬라의 향은 투자 이후에 진행되니까 상관없다. 이래 이 얘기예요. 얘네들의 우선순위는 미국 시장 선점, 테슬라를 비롯한 OEM 파트너십 강화다. 그래서 투자 지연 가능성은 확정된 시나리오가 아닌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좀 더 그냥 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신생업체에 전가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타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그런 금액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 외에 그다음 GM이나 스텔란티스, 테슬라 쪽은 완전히 그 수요가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신생 회사들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완벽한 수주를 보장받았다기보다는 약간 MOU 형태의 계약이 조금 MOU보다는 좀 더 상향된 계약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 전략으로 공고드린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그리고 김철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철중 위원님도 매크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루시드, 니콜라, 이기노테라 등 신규 스타트업 고객으로 갈 예정인 것이니까
투자를 재검토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녹여버릴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갑자기 이거 사실 뭐 예상했던 뭐 갑자기 LFP 뭐 이런 뉴스도 아니고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1개월 맞은 거라서 굉장히 속상하긴 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게 제가 사실 좀 외면해서 또 뭐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제 대응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지만, 원화 하락이 굉장히 호재일까, 아니면은 차입금에 대한 얘기가, 금융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광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어느 정도 전가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화 됐고, 이제 소재 회사들도 전가를 하고 셀 회사들도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괜찮고, 그 리스크는 없어졌고. 근데 이제 원화 하락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1,000원에 팔던 걸 1,300원에 팔고 하니까 더 확실히 가만히 있어도 더 이렇게 매출이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그래서 저도 그래,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불경기에 이런 매크로가 흔들리는 상황에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차입금이 많은데 환율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커진다. 엔솔 차입금에 보게 되면은 원화로 차입한 게 이게 비중이 있고, 외화 차입금이라고 해서 이 달러를 차입을 한 게 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77%.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갚아야 되는 원금과 부담할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입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금융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지금 환차익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대규모로 뭐 이게 1,000억, 2,000억 투자하는 거에서는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작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조 단위로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만 올라도 지금 몇백억씩이나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큰 이슈가 됐었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크게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요즘에 뭐 제가 되게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매크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또 잘 버텨주고, 또 며칠 또 상승해서 하나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한 방에 또 1개월 맞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또 저는 그 배터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수요는, 전기차 수요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그래도 시간을 거쳐서 다시 잘 계약을 끝내고 마무리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무조건 좋게만 바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제가 뭐 희망 고문을 하기에는, 자체 그 종목만 사랑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 추이를 보고 얘네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간이 오늘 또 매크로가 또 안 좋은 상황에서 터졌던 부분이어서 더 이렇게 커졌던 것 같고, 한번 또 지켜보면서 저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뭐 굉장히 어렵죠.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오늘같이는 좀 생뚱맞게 터진 거는 흔치 않지만, 뭐 잘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좀 꿀꿀하긴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원래는 사실 뭐 이렇게 매크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크게 신경도 안 쓸 뉴스였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뉴스들과 함께, 그 원인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나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겪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뭐 저녁 푹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